망망대해를 떠돌아다니는 여러분들께 유리병 편지를 던질게. 오늘은 타이거 앤 드래곤 앞부분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와. 저는 해와고염. 저는 소요입니다. 와. 네, 또 오랜만에 항상 오랜만이죠. 항상 오랜만에 찾아뵙고 있습니다. 와. 요즘 유튜브에 막 폭풍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 잘 듣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 근데 아무래도 저희가 이렇게 딱 올렸던 그 타이밍에 맞춰서 어떤 작품들을 선정하고 이런 게 있었어가지고 맞아. 아무래도 이제 이 팟빵보다 관심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긴 한데 뭐 시간이 지나면 증명할 수 있겠죠. 네. 아직 구독을 안 해주신 분들이 계시다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유튜브가 더 이렇게 접근성이 좋긴 하잖아요. 그래도 벌써 17명이네. 와, 원래 한 5명쯤 됐었는데. 구독 강요한 사람들 몇 명 빼고 나면 한 10. 와. 예. 그러면은 간단하게 근황을 한번 나눠볼까요? 네, 좋습니다. 예. 근황이라고 하면 최근에 거의 해와랑 같이 놀아가지고 사실 별로 안 궁금함. 지금 거의 뭐 한 3, 4일 간격으로 계속 보고 있거든요. 맞죠. 그래서 뭐 이렇게 둘이 겹치는 지인들도 있고 겹치는 모임도 있고 이래가지고 자주 같이 놀았다. 네. 롯데월드를 같이 갔잖아요. 이 친구들이랑. 와. 네. 그래서 롯데월드에서 거의 최소 10년 만에 아틀란티스를 타봤는데 10년이나 됐어? 최소 10년이지. 진짜? 일단 성인이 되고는 단 한 번도 탄 적이 없고 대박. 이게 중학교 때가 마지막인지 고등학교 때가 마지막인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옛날에 탔었는데 항상 가면은 아틀란티스가 3시간 맞아. 3시간 정도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날따라 1시간 한 10분 20분? 이 정도면 이제 탈 수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나이스 타이밍. 고민하지 않고 가서 줄을 서서 탔습니다. 하하, 진짜 재밌더라. 역시 클라스는 영원하다. 아니 T엑스프레스는 사실 이제 에버랜드 갈 때마다 타게 되는데 그 T엑스프레스는 약간 높이에서 주는 그 막 그 죽겠음 있잖아요. 벌렁거림. 근데 이제 아틀란티스는 그런 걸 생각할 시간을 안 주는 그 약간 그 타이밍 뺏기. 무아지경. 약간 이런 기술이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피지컬보다는 테크닉으로 이게 승부라는 그런 어트랙션이 아니었나. 재밌게 잘 즐기고 왔습니다. 아, 재밌어. 저는 뭐 최근에 뭐 친구들 만난 거 말고는 홍콩 여행을 다녀왔는데. 아, 맞네. 홍콩 여행. 가족들과 다녀왔어요. 근데 약간 홍콩 하면은 생각나는 그런 이미지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쵸, 그 에스컬레이터. 에스컬레이터와 약간 네온 빠방빠방한 그런 느낌을 이제 상상을 하고 갔는데 생각보다 덜 했습니다. 생각보다 그거는 이제 옛날 홍콩 영화의 이미지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쵸. 약간 부산에 놀러 온 느낌이랄까? 약간 바다와 높은 건물과 그리고 굉장히 깔끔했어요, 거리가. 그게 좋으면서 살짝 아쉬웠다. 내가 상상하고 있던 홍콩의 이미지는 이게 아닌데. 그리고 약간 요즘 한류의 열풍이 좋잖아요. 그래서 편의점을 가도 온갖 한국 과자와 음료수들이 다 있고 정작 홍콩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여행 온 느낌이 좀 덜 들긴 했지만 그래도 간만에 비행기 타고 여행을 갔다 온 것에 의의를 두기로 했다. 그렇습니다. 맞아. 홍콩 여행이 항상 후보지에 있지만 뭐 가깝기도 하고 근데 항상 이제 다른 데를 선택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생각보다 컨텐츠가 조금 적지 않을까. 맞아. 사실은 그래서 뭘 하러 가냐보다는 누구랑 가냐가 더 중요한 여행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가지고. 맞아. 그래서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뭐 옛날에야 그러니까 뭔가 알겠어요. 옛날에는 좀 쇼핑의 메카 뭐 이런 이미지였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한국이 더 잘 됐으면 잘 됐지 뒤처지진 않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쇼핑하러 가는 거면은
후쿠오카 이길 데가 없죠. 맞아. 너무 가깝고 숙박비도 저렴하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가 기억하는 90년대 홍콩 그 청킹 맨션과 구룡성체가 있는 그 홍콩은 이제 아무래도 90년대니까 거의 뭐 2, 30년이 지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습니다. 아니 2, 30년이 아니라 3, 40년 되는 거구나. 예, 알겠습니다. 아이씨. 자, 그래서 간단하게 근황 얘기 이렇게 하고 오늘 이제 갈 길이 바쁩니다. 왜냐면 오늘 다룰 작품이 제가 그렇게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던 그 일본 드라마 2005년에 방영을 했던 타이거 앤 드래곤이라는 작품인데요. 20년 전이잖음. 진짜 딱 20년. 졌다. 우리 저번에 그건 10년 전이었잖아. 리틀 포레스트. 그런 거 보면은 참 세월이 빠르다. 그래서 타이거 앤 드래곤이라는 작품을 할 건데 이 작품이 길어요. 길대요. 한 화에 한 40분? 첫 회 같은 경우는 거의 영화 한 편 정도의 러닝타임이 나오고 맞아. 12회의 에피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길죠. 그래서 오늘 좀 급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일단은 저는 이 작품을 한 2년 전? 1년 반 전쯤에 봤던 것 같아요. 1년 반 전쯤에 딱 보고 너무 재밌다. 너무너무 재밌어서 계속 기회를 통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요즘에 딱히 이제 작품을 할 만한 게 없었어요. 근데 3월 들어서 갑자기 막 영화들이 개봉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맞아. 당황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꺼내게 됐습니다. 혜화는 어땠나요? 저는 제목을 처음 들었을 때는 애니메이션인 줄 알았어요. 일본 거라고 하기도 했고 뭔가 타이거 앤 드래곤 했을 때 그런 줄 알았는데 근데 일본 작품은 항상 신기한 게 그 설정이 너무 기발한 것 같아요. 맞아. 이 만담꾼을 꿈꾸는 야쿠자 이게 설정부터가 너무 재밌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엥? 싶다가 계속 보다 보면은 너무 재밌는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빵송국이라는 유튜브를 하는 그 이창호와 곽범 개그맨님들이 만담 공연을 하는 영화를 봤단 말이죠. 그거를 보면서 거기서 사람들이 이제 막 만담도 하나의 예술 장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네, 그 영화를 계기로 또 곽범님이 침착맨 유튜브에 나와서 타이거 앤 드래곤을 샤라웃을 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조금 더 흥미가 생겼었다. 근데 막상 보니까 정말 재밌었다. 정말 소혜가 왜 추천했는지 알겠다 싶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떤 점에서? 뭔가 그 취향일 것 같았어요. 이렇게 던지는 그런 상황들이나 약간 그런 것들이 취향을 간파해 버렸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작품을 평가할 때 가장 높이 사는 부분은 그 완결성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야기 안에서 어떤 적당한 떡밥을 뿌리고 그 떡밥을 적당한 타이밍에 제대로 회수를 해서 엔딩으로 갔을 때 그런 것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어떤 한 장면으로 끝을 내는 그런 작품들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그거는 작품에 돈이 많이 투입돼서 스펙터클이 크든 작든 이런 거는 저에게는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어서 그런 점에서 이 작품은 거의 그것을 최고의 수준으로 해낸 드라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정말 좋아합니다. 너무 재밌었어. 자, 그러면은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 에피소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와. 일단 그 등장인물 소개 살짝 하고 시작해야겠다. 예. 자, 일단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야마자키 토라지. 이 작품의 첫 번째 주인공이자 야쿠자예요. 어렸을 적에 부모님이 가스로 자살을 하는 동안에 살아남아가지고 고아원에 보내지고 거기서 이제 야쿠자인 켄 신주쿠 류세카이라고 하는 야쿠자 그 조직의 두목인 나카타니 켄에게 스카웃돼서 이제 야쿠자 일을 벌이게 되는 거죠. 하는 일이라고 하면 수금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인물로는 하야시야테 돈베이. 진짜 이름은 야나가 쇼키치인데 라쿠고에서 쓰는 그 닉네임은 하야시야테 가문의 돈베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라쿠고라고 하면 일본의 전통 1인 희극이에요. 그래서 한 명의 사람이 나와가지고 부채와 방석
방석에 무릎 꿇고 앉아서 부채 하나 가지고 만담을 약간의 만담 같은 걸 하는 겁니다. 썰풀이. 약간 전기수가 옛날 이야기를 좀 전해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여기도 어떤 제약과 규칙이 있다면 부채 하나만 가지고 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있겠네요. 그럼 한 명이 한다. 그래서 약간 혼자서 1인 2역, 1인 3역 이런 걸 연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재미를 주는 거죠. 또 하나 또 특징적인 거는 약간 판소리도 그렇고 뭐 가부키도 그렇고 정해진 레파토리가 있잖아요. 그 레파토리를 반복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사람은 나카타니 켄의 지인이기도 하면서 라쿠고 장인, 라쿠고 그 하야시한테 가문을 이끄는 수장이기도 하죠. 그래서 야마자키 토라지가 이제 하야시한테 돈베이에게 이제 수금을 하러 갔다가 이제 돈베이가 공연하는 걸 보고 와 이거 뭐야 재밌다 해가지고 이제 돈베이에게 라쿠고를 배우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죠. 그거부터 웃겨. 그런데 이제 돈베이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라쿠고 천재였습니다. 그런데 라쿠고를 모종의 이유로 관두고 그 하라주쿠에서 드래곤 소다라고 하는 괴상한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힙한데. 그럴 수도 있어. 약간 농구 저지 같은 옷을 만들어요. 맞아. 메쉬 소재로. 그래서 야나카 류지라고 하는 인물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토라지의 토라가 호랑이고 류지의 류가 용이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묶여서 타이거 앤 드래곤입니다. 와우. 그래서 토라지가 뭔가 그 라쿠고를 배우다가 막히는 일이 생기고 류지에게 찾아가게 되고 그 류지와 겪는 어떤 일련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그 자기만의 어떤 라쿠고를 각색하게 돼서 되는 그런 이야기가 패턴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돈베이의 아내인 사유리짱 그리고 첫째 아들인 류헤이 돈타죠. 돈타. 약간 비호감 개그맨으로 활약하고 있는 이제 왜냐면 딸이 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육아를 하기 위해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라쿠고가 이제 계급이 있는데 젠자, 후타츠메, 시누치, 신초우 이렇게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후타츠메가 되면 이제 일이 적어서 일만으로는 생계가 어렵게 돼서 보통 아르바이트를 겸하는데 돈베가 그 돈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호감 개그맨으로서 TV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런 인물들이 있고 그다음에 나카타니 켄의 아들인 긴지로가 있는데 긴지로 같은 경우에는 토라지와 함께 페어로 그러니까 토라지가 긴지로를 가르쳐주는 입장이 돼서 같이 수금을 다니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가장 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인 메구미가 있습니다. 메구미는 되게 키가 크고 다리가 길고 늘씬한 미녀인데 되게 독특한 캐릭터여서 매력이 철철 넘치는 그런 캐릭터가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반가운 얼굴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낯익은 배우라고 하면 류지가 하고 있는 드래곤소다라는 가게에 알바를 하고 있는 리사가 있습니다. 리사 같은 경우에는 되게 꼼꼼하고 일 잘하고 야물딱진 그런 캐릭터지만 남자 하나를 잘못 만나가지고 잘 못 골라가지고 항상 고생하는 그런 캐릭터인데 배우가 무려 아오이 유입니다. 와. 근데 이게 되게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2000년대 초반의 아오이 유는 한국 여성 패션에 있어서 입지전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이 아오이 유의 패션을 보고 이제 한국 이제 배우들이 막 따라 입기도 하고 그래서 막 정려원이 등장했을 때 한국의 아오이 유 막 이런 표현들이 있었을 정도로 뭔 느낌인지 알겠다. 그래서 또 재밌는 건 지금이 딱 그 2000년대 패션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아오이 유가 타이거 앤 드래곤스 입고 있는 패션이 딱 지금 최신 유행 패션인 거야. 그래서 그런 걸 보는 게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또 반가운 인물 사실은 전 이걸 여기서 먼저 보긴 했는데 저희가 누군지 아시죠? 맞아요. 혐오스러운 마츠코의 일생에서 이제 마츠코가 결혼을 하려고 했었던 미용사 역할로 나왔던 그 아라카와 요시요시 이름부터가 특별하죠. 요시요시. 자, 점프테이 점프로 나와가지고 우리에게 웃음을 선사해 줍니다. 약간 뭔가 문상훈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오 맞아. 뭔가 문상훈 같은. 그래서 이런 인물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일종의 시트콤이기도 한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언급해야 될 인물이 하나 있다. 아? 하야시아테 일족 그 가문에서 다양한 이제 라쿠고 그 젠자 호타츠메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의외의 인물이 있었어요. 혹시 누군지 기억하시나요? 의외의 인물? 네. 누구? 그 하야시테 돈츠쿠. 돈츠쿠. 그 중간에 빡빡이 까까머리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무려 호시노겐입니다. 호시노겐이라고 하면 이제 그 아라가키 유이의 남편이죠. 아라가키 유이의 남편이고 우리에게는 도망치는 건 부끄럽지만 도움이 된다로 유명하기도 하고 약간 일본의 국민 가수 그런 캐릭터예요. 그래서 한때는 일본의 유재석이다. 일본의 그러니까 유재석 닮아가지고. 그리고 약간 아이유다 뭐 이런 표현이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뮤지션을 하면서 솔로면서 싱어송라이터면서 이제 방송도 연기도 하고 막 약간 그런 종합적으로 약간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호시노겐의 아주 젊었을 때 2005년 호시노겐의 빡빡이 시절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재밌는 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1화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Yep. 자, 야마자키 토라지는 어느 날 이제 인도 카레집에 가게 됩니다. 인도 카레집에 갔는데 뭔가 재미난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유명했던 락스타가 회사원이 돼서 구박을 받고 있다가 이제 사람들이 사인을 해달라고 하는데 사인할 종이가 없어서 펜은 있는데 종이가 없어가지고 대형 난에다가 사인을 받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긴지로한테 해주고 싶었어요. 막 긴지로한테 그러니까 그게 뭐였더라 이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긴지로가 막 이러니까 미안 스만 나 재미없지 막 이러니까 형 진짜 말을 못하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편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류지입니다. 류지는 친구들한테 그 얘기를 너무나도 재밌게 해주죠. 와 그때 그 사람이 있었는데 말이야 그 사람이 누군 줄 알아 막 하면서 마지막에는 그래가지고 어디서 사인을 받았게 하니까 바로 이거야 하면서 이제 그 드래곤 소다 위에 카운터 위에 걸려있는 그 난의 그 사인을 보여줍니다. 이러면서 이 재미있는 류와 재미없는 토라를 슬쩍 한번 보여주죠. 그리고 나서 토라지가 향한 곳은 이제 류지의 아빠 돈베이에게 돈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제 이 400만 엔? 400만 엔이라는 빚이 있는데 그걸 이제 독촉을 하는 거죠. 그런데 돈베이가 잠깐 그 롤렉스 시계를 이제 맡기고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하고 화장실로 가는데 여기서 베테랑인 토라지는 이 사람 튈 거다라는 걸 예상하고 문으로 나가서 돈베이를 쫓게 되죠. 근데 돈베이는 사실 그 시간에 맞춰서 공연을 하러 간 거였어요. 라쿠고 공연을. 그래서 그 라쿠고를 보게 되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그러면서 자신의 콤플렉스가 떠오르는 거죠. 자신은 이 신주쿠 하라주쿠에서 가장 재미없는 오토코일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재밌는 사람을 보면서 바로 가서 도계자를 박는 거죠. 사부가 되어줘. 돈을 수금하러 갔다가 나를 한층 더 품격 있는 남자로 만들어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난 그 감동받은 표정이 너무 웃겨.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그 토라지 역할한 사람 이렇게 웃길 때 부호 이렇게 하잖아. 그게 처음엔 되게 인위적이었는데 보다 보니까 하나의 어떤 만담 문법 같아가지고 너무 웃겨.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제자가 되게라고 협박을 막 하고 결국에는 야마자키 켄한테 가가지고 저 이렇게 또 이제 도계자 박으면서 제가 라쿠고를 너무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돈베이가 너 야쿠자인데 어떻게 라쿠고 배울 수 있겠어? 그만두고 와 하니까 이제 가서 얘기를 하니까 좋아 그러면은 그 빚을 다 갚게 되면 그때 너는 이제 돈베이한테 보내줄게 라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에 생각해낸 수는 토라지가 돈베이에게 수업료를 냅니다. 매달 22만 엔씩 10만 엔씩 그렇게 처음에는 10만 엔 나중에 20만 엔이 됩니다. 수업료를 내고 돈베이가 그 수업료를 가지고 다시 돈을 갚는 이런 구조예요. 순환 출자 이런 관계로서 하야시아테 가문의 젠자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젠자라고 하면 가장 아래 등급인 거죠.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초반에 뭐라고 해야 될까? 니주라고 할까요? 니주를 깝니다. 니주가 깔리게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첫 번째 이야기가 시작되게 되죠. 네. 그래 이 타이거 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돈베이나 어떤 다른 라쿠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고전 라쿠고를 하나 말해주고 그거에 맞춰서 어떤 에피소드가 벌어지고 그 에피소드를 정리해서 토라지만의 현대식 라쿠고로 만들어서 이제 마무리를 짓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라쿠고 같은 경우에는 세 장의 서양문이라고 하는 라쿠고가 있어요. 옛날에 그 에도 시대 때 한 명의 기녀가 세 명의 남자에게 결혼을 약속하자는 서양문을 막 돌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너도냐 이렇게 해가지고 여자에 가서 따지게 되는데 알고 보니까 서양문을 쓰면 그 약속을 관장하는 까마귀들의 세 마리가 죽는다. 거짓 서양문을 쓰면. 그래서 그 여자는 서양문을 마구 써가지고 왜냐면 기녀들은 아침에 잠을 자야 되는데 까마귀가 아침에 울어대니까 그 까마귀를 다 없애고 싶었다. 이렇게 하나의 그런 이야기가 있고 이 이야기에 맞춰서 현실 세계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토라지가 돈베이에게 라쿠고를 막 배우고 있으니까 근데 재능이 좀 없잖아요. 근데 야쿠자라서 성질도 막 더러워. 그래가지고 막 이런 에피소드가 있다가 돈베이 아내인 사유리짱이 이제 약도 하나를 그려주면서 이 사람이 재밌으니까 이 사람한테 가서 한번 좀 배워봐라. 도움을 구해봐라. 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토라지가 찾아간 곳은 바로 드래곤 소다였어요. 류지였던 거죠. 류지와 막 이야기를 하다가 너 그때 우리 카레 가게에서 만나지 않았니?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다가 재밌게 이야기하는 법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치비티라고 하는 그 류지의 친구 약간 크롭한 여자 티셔츠를 자주 즐겨 입을 법한 패션 피플이에요. 그래서 약간 배꼽이 보이는 그런 캐릭터인데 그런 사람한테 가가지고 치비티한테 가가지고 막 또 그 이야기를 하면서 확실히 류지가 이야기를 재밌게 하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구나 얘기를 하다가 최근에 치비티가 기존에 만나던 여자친구와 헤어지면서까지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여주는데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 거예요. 알고 보니까 류지도 그 캬바쿠라에서 한번 봤던 그런 여자였던 거죠. 그녀가 바로 메구미짱이었습니다. 치비티는 그녀의 이렇게 몸에 그려진 타투를 따라서 몸에 그리게 돼요. 사과 같은 느낌인데. 사과과 토마토 해가지고 그리고 거기 이게 화살이 하나 꽂혀 있는 그런 문신을 하나 하게 됩니다. 메구미 이름 앞글자 따가지고. 메구미한테는 T가 있으니까 자기들은 그 치비티는 M이 그려진 문신을 하나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문신을 하고 있는 사람이 한 명이 아니었던 거예요. 뭐 어떤 문신 타투이스트 그리고 그 라쿠고 덕후인 소박가게 사장 그리고 류세카이에서 사고치고 도망간 야스오라고 하는 야쿠자 등등 해서 5명의 인물이 똑같은 그 문신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심 메구미를 좋아했던 류지가 사람들을 모아서 사라진 메구미를 찾기로 합니다. 그리고 메구미가 있었던 그 시골 농장에 찾아가게 되면서 이제 모두의 문신을 보여주면서 도대체 이 문신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하니까 알고 보니까 메구미는 그 사람들한테 문신을 해라 라고 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다 따라서 한 거였죠. 왜냐면 그 메구미 가슴팍에 그려져 있는 T가 자신의 이니셜인 줄 알았기 때문에. 공교롭게 이름에 다 T가 들어갔던 거임. 그래가지고 알고 보니 메구미는 이혼을 한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돌싱이었던 거고 그 이제 전 남편이 살던 그 농가로 돌아가가지고 잠시 이제 힐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도시가 지쳐가지고. 그래서 그 메구미 몸에 있던 T는 메구미가 꼬신 그 5명의 남자들이 아니라 그 전 남편 이름 T에 그 사과 농장이어가지고 사과를 이렇게 같이 그려서 박아놨던 것이었죠. 근데 이 메구미가 애교스럽게 이 남자들을 다 홀리니까 이 남자들은 다 홀려가지고 저 T가 그럼 난가 보다 이러면서 그렇게 문신을 새겼던 거죠. 그러고 알고 보니까 류지도 자기 이제 몸에 문신을 해버렸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니까 까마귀요? 까마귀 다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 농장에 다 이걸 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장의 서약문과 5개, 6개의 타투가 뭔가 이제 현실에서의 타투가 하나로 이어지면서 하나의 에피소드가 끝나게 되죠. 아무튼 이런 식입니다. 이게 되게 다양한 너무 많은 인물들이 하나의 이야기 속에 섞여 들어가는 묘미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좀 길게 이야기가 되지만 지루하지 않게 이런저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죠. 흐름이 그냥 이런 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인 그 라쿠고 이야기가 있고 그게 이제 현대의 현실로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의 모습까지. 네. 2개가 딱 맞아떨어지고 하면서 한 회 한 회가 끝날 때마다 오는 그 완결성이 주는 쾌감. 그리고 한 회가 끝날 때마다 거의 수금으로 마무리하는. 그러니까 이제 시초 이번 달 수업료입니다. 이렇게 준 다음에 갑자기 다리를 딱 꼬면서 빨리 돈 안 내놔 이러면서 이렇게 둘이서 그 돈베이와 토라지가 하는 어떤 하나의 만담 이런 것들이 주는 재미도 있어요. 이거 라쿠고가 그 우리가 일본 사람이 아니라서 어떤 건지 잘 모르고 볼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앞에서 이렇게 라쿠고 원래 있는 고전 라쿠고의 내용도 짤막하게 보여주고 뒤에는 이제 토라지가 자기가 그 경험했던 거를 이 라쿠고에 녹여가지고 공연을 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라 이해하기가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2번째 에피소드는 류지와 어떤 리사 그리고 긴지로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본이 되는 라쿠고는 시바하마, 이제 한 마을에 사는 어부가 일은 잘하지만 막 술을 좋아해가지고 결국 일을 말아먹어요. 그래서 아내가 막 너 일해 막 이러면서 그 눈치를 주니까 그 등살에 못 이겨서 바다로 나간 그 어부가 돈이 잔뜩 든 주머니를 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또 흥청망청 쓸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아내가 무슨 꿈이라도 꾼 거냐, 돈이 어딨냐, 가서 일을 똑바로 해와라 해가지고 이제 그 어부가 결국에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빚을 갚고 이제 성실하게 생활을 해가지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내는 결국 고백을 하죠. 이게 그 돈 사실 여기다가 모아놓고 있었다. 이제 당신은 술에 홀려가지고 일을 못할 사람이 아니니까 이렇게 알려주는 거다 해가지고 아내한테 당신은 천사다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네. 이 시바하마라고 하는 라쿠고가 있는데 이제 장면은 류지의 드래곤 소다로 가는 거죠. 그 드래곤 소다에서 리사라고 하는 종업원은 이 가게 일이 조금 밀려도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하고 거의 이제 류지보다도 더 전문적으로 일을 하는 약간 그 인터넷 짤 보면은 그 알바가 편의점 점주한테 타박 주는 그런 문자들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사장님 또 발주하셨어요? 아니 내가 사장인데 발주할 수도 있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관계예요. 그런 관계인데 가끔씩 이상한 남자한테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류지는 이 리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이제 또 토라지랑 류지랑 리사가 같이 막 술 마시고 막 이렇게 하다가 리사가 어느 날 이제 토라지랑 그 긴지로가 드래곤 소다에 갔을 때 토라지가 긴지로한테 야 너 긴지로 돈도 많은데 여기 좀 팔아줘라 해가지고 아이 뭐 못생긴 거 이거 얼마나 됩니까 하면서 막 류지한테 여기서 이만큼 갖다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류지가 그딴 거 필요 없으니까 나가 막 이러면서 막 화를 내죠. 자존심이 걸려가지고 그 와중에 긴지로의 지갑이 드래곤 소다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주머니에 리사가 갖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술을 마시고 지나가던 길에 지갑을 찾으러 야쿠자인데 경찰서에 지갑을 찾아주세요 이렇게 가나? 아무튼 긴지로가 지갑을 찾으려고 경찰서에 갔다가 나오는데 거기서 리사와 마주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리사가 지갑을 건네주면서 갑자기 짜릿한 전율을 느끼죠. 어머 이 남자 그러면서 이제 이 메일 주소를 물어보는데 메일 주소를 적어가지고 긴지로한테 줬는데
메일이 안 오는 거예요. 여기서 메일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문자와 같은 겁니다. 일본에서는 그 SMS 문자가 너무 비싸서 메일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문화가 있어요. 오. 그래가지고 이 문자가 계속 안 오니까 나 이제 또 안 되나 보다 해서 시름시름 앓고 있어요. 그걸 보다 못한 류지가 리사를 도와주기로 합니다. 그걸 보다 못한 류지가 리사한테 그거 다 꿈이었을 거야. 네가 술 취해가지고 잘못 본 걸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지만 결국에는 리사를 위해서 이제 긴지로와 이어주기로 합니다. 사실은 그 켄이랑 돈베이가 어렸을 때 친구였던 것처럼 이제 류지도 켄을 아는 사이고 긴지로랑 어렸을 때 봤던 사이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켄에게 찾아가가지고 막 켄이랑 긴지로네 집에 찾아가가지고 토라지도 있고 같이 가가지고 부탁인데 우리 집에 우리 가게에 물건을 좀 이만큼 싹 챙겨 이걸 다 좀 사줘라. 가지고 뭐 그때는 뭐 그렇게 얘기하더니 한번 제발 미안해 한 번만 사줘. 대신에 돈을 나한테 주지 말고 이 봉투에 넣어서 우리 가게 점원한테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긴지로가 그러면 그 돈을 그 봉투에 넣어가지고 드래곤 소다로 가죠. 드래곤 소다에는 리사가 있었고 리사가 긴지로를 보면서 빵긋 웃죠. 그 빵긋 웃는 리사에게 긴지로가 봉투를 건네줍니다. 그 봉투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죠. 밀린 월급. 그래서 이제 긴지로를 보면서 이제 리사는 저는 나를 휘어잡아줄 남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긴지로에게는 이제 야쿠자 두목이 될 사람이니까 잘 따라줄 여자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잘 맞는 것 같아요 해서 둘이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긴긴이라고 긴지로를 긴긴. 부르는 리사가 이제 공연장에 가서 토라지의 라쿠고를 보면서 이 에피소드가 기분 좋게 마무리되죠. 네. 이렇게 초반부의 에피소드 같은 경우에는 한 인물 간의 어떤 관계 같은 것들을 좀 밝혀주는 기 위한 에피소드들이 들어있고 그 와중에서도 어떤 밀린 월급 류지가 리사에게 어떤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미안함 이런 거나 아니면 그 약간 그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감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고맙지만 항상 약간 못난이야 이렇게 부르고 그런 감정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리사를 긴지로와 이어주게 되는 그런 마음이 약간 드러나는 작품 그 에피소드가 있고 그게 시바하마라고 하는 어떤 또 고전 라쿠고와 함께 매치가 되면서 주는 쾌감이 이제 2화 에피소드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그 다음 에피소드인 만주 코아이가 재밌었는데 만주 코아이 같은 경우에는 만주 무서워 이런 내용입니다. 방구석에 모여가지고 남자들이 막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근데 남들한테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좀 무서운 거 다들 있지 않아? 나는 거미가 좀 너무 무서운 것 같아. 나는 뭐가 무서운 것 같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기하고 있으니까 또 한 놈이 들어와가지고 그게 무섭다고? 거미? 그거 밥 비벼 먹어도 뚝 따이겠다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비아냥 걸립니다. 막 이렇게 비아냥 거리니까 사람들이 너도 뭐 무서운 게 있을 거 아니야?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실은 말이야 나는 만주가 무서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먹는 만주. 먹는 그 델리 만주의 그 만주죠. 만주가 무서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 새끼 그래 너도 막 무서운 게 있을 텐데 너도 한번 당해봐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자고 있을 때 그 실루엣을 따라서 만주를 딱 세팅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서 무서워할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일어나더니 만주가 무서워 하면서 그 만주들을 맛있게 먹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속았다라는 걸 느끼게 되는 그런 이야기죠. 네. 한편 류세카이의 실질적인 2인자 부두목 휴가가 있습니다. 휴가는 켄의 딸과 사실 잠깐 만났었는데 그 켄의 딸이 뭐 약간 못생긴 것도 못생긴 거지만 막 캬바쿠라 그 호스트바 가가지고 혼자 막 놀고 막 이러니까 이제 그 사람과 헤어지고 새로운 어린 여자와 만나서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켄이 이제 토라지한테 야 너 그래도 우리 딸 이렇게 울리고 했는데 아무리 부두목이지만 가서 으름장 하나 좀 한 번 정도 결혼식에 한번 내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실질적으로 피해를 줘라 결혼 못하게 하라는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그 분풀이 한번 해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쿠자가 너무 다정해. 맞아요. 난 너무 다정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토라지는 근데 어떻게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없고 또 뭘 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왜냐면 휴가가 그만큼 인품이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돈베이로부터 원래 젠자가 되면 가장 쉽고 재밌는 에피소드를 배우는데 그게 만주코아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만주코아이를 배웁니다. 만주코아이를 배우다가는 한편 이제 돈타가 있죠. 돈타는 자기가 그 가장 잠자리를 하기 싫은 연예인 1위에 노미네이트 됐다는 사실에 굉장히 침울해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호감 캐릭터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는 돈타가 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휴가의 새 신부가 돈타의 팬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돈타 굿즈를 하고 있는 거를 토라지가 봤다. 그래가지고 이거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켄에게 가가지고 사실은 그 휴가의 새 신부가 돈타를 그렇게 싫어한답니다. 근데 저희 하야시아테 가문에 돈타가 있으니까 돈타를 결혼식장에 섭외하겠습니다. 아니 켄이 껄껄껄껄 웃으며 그거 좋다 이마 이렇게 한번 골려줘야지 해서 마침 결혼식 당일 돈타가 나와가지고 막 또 평소 하던 축하 공연을 합니다. 근데 토라지랑 류지가 신호를 줘요. 그러니까 돈타가 갑자기 옷을 싹 벗더니 막 달려가면서 신부한테 이제 주접을 떨러 가죠. 이제 그러니까 신부가 돈타 야다. 돈타 싫어. 돈타 다메 막 이렇게 막 돈타를 싫어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돈타한테 엉겨 붙는 거예요. 이걸 본 켄이 이거 뭐야? 싫어한다고 하지 않았어? 하면서 막 버럭버럭 소리치죠. 그러니까 그 신부가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맞아요, 전 돈타가 싫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또 너가 싫어하는 게 뭔지 말해봐 하니까 저는 고급 TV와 고급 냉장고와 고급 뭐 가전 세트를 싫어해요 하니까 그걸 딱 그 눈빛을 응시하던 켄이 말합니다. 좋아, 내가 다 사주도록 하지. 이렇게 해서 또 이야기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약간 스카펜 같다. 여기 가서 얘기하고 저기 가서 저 얘기해가지고 결국 만나게 되는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은 그 희극이라고 하는 소동극이라고 하는 구조를 여기서 좀 채용해가지고 보통 시트콤이 좀 소동극의 요소를 많이 차용을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라쿠고라고 하는 하나의 이야기, 그다음에 시트콤이라고 하는 요즘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적절히 섞어가지고 하나로 만들어내는 이 능력이 너무 좋은 것 같아서 또 이 에피소드를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좀 재밌는 점이 켄 있잖아요. 켄 배우가 그 쇼쿠테이 츠루베라는 배우인데 이분이 실제로 라쿠고가예요. 어쩐지 엄청 잘 어울린다 했어. 근데 나는 너무 놀란 게 이분은 진짜 라쿠고가인데 한 번도 처음부터 끝까지 라쿠고를 한 적이 없어. 본 라쿠고를? 그러네. 이게 어느 날 뭐였지? 어떤 에피소드에서 그 오프닝에 잠깐 라쿠고를 하다가 이 다음 이야기는 이제 돈베이가 할 겁니다. 하고 약간 서문을 열어주는 듯한. 그렇게 하고 끝나거든요. 그래서 좀 의외였어요. 진짜 라쿠고 잘하는 사람을 가지고 진짜 라쿠고는 거의 안 보여주고 근데 또 진짜 라쿠고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라쿠고를 또 잘해요. 이게 좀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담인데 돈키치 있잖아요. 시누치가 되는 돈키치 배우도 진짜 라쿠고가예요. 그 두 사람은 실제 라쿠고 하는 사람들이다. 오, 신기하다. 그리고 오프닝 얘기가 나와서 하고 싶은 게 이게 처음에 누군가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무릎 꿇고 와서 무대에서 인사를 딱 한 다음에 뭐 어떤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바람잡이라고 하죠. 그 연극이나 그런 무대 예술에서 무대가 본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 관객들의 약간 이 무대에 몰입할 수 있게 하면서도 약간 공연 예절에 대해서 알려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약간 기능으로 쓰이는 바람잡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도 그 바람잡이가 나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막 하다가 마지막에 그 카메라를 보면서 타이거 앤 드래곤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또 되게 잘 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에피소드에는 메구미가 나와가지고 그 하기도 하고 어떤 에피소드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켄이 나와가지고 진짜 라쿠고를 하듯이 얘기를 해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잘 살려서 이 무대 예술, 그러니까 라쿠고랑 시트콤을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맞아. 그런 장치로 쓰는 점이 좀 좋았고 이게 어떤 걸 볼 때 또 느꼈던 어떤 장치였다고 생각을 해보면 시카고가 이렇게 해요. 영화 시카고가. 맞아, 그죠? 맞아. 영화 시카고가 한 번씩 변사가 나와서 상황을 설명해 주기도 하고 무대 위에서 그 무대랑 실제 상황이랑을 막 적절히 써가면서 약간 현실 제사의 벽을 세웠다가 맞네. 막 이러기도 하는 여기서도 이런 거를 자유자재로 훨씬 더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게 재밌었습니다. 진짜 공연 보는 느낌. 그리고 약간 애드립인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장난기 가득 차가지고 타이거 앤 드래곤을 어디로 외칠까 막 그 카메라를 어떤 카메라 보고 외칠까 막 장난치는 그런 장면들이 있거든요. 약간 그 타임 이즈 오버 했던 장우혁. 장우혁이 카메라 감독들 놀리는 거 있잖아요. 타임 이즈 오버로 쑥 나오는 거 그런 장난치듯이 이 배우들이 이번에 타이거 앤 드래곤은 어떻게 하면 재밌게 볼까? 예를 들면 돈베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영어 발음으로 갑자기 막 가장 Tiger and Dragon 막 이렇게 해버리고 그런 식으로 막 중간중간에 애드립 치듯이 장난치는 것도 좀 재밌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계속 라쿠고랑 이렇게 현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특히 좀 재밌었던 라쿠고는 콘스케 초롱불이라는 라쿠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렇게 마음이 넓은 아내 그런 에피소드인데 고전 라쿠고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어느 날 태풍이 막 이렇게 치는 날이 안 좋은 날이 있었어요. 근데 아내가 저쪽 집에 가정부인 여자가 혼자 있는데 너무 위험하고 무서울 것 같다 해서 남편 보고 거기 가서 자고 오라고 합니다. 남편은 그래도 되나? 이러면서 약간 신나가지고 가요. 그 여자가 예뻐가지고. 근데 이제 혼자 갈 수 없으니까 그 중에 깨어있을 만한 애한테 약간 등불을 켜달라고 해야 되니까 그때 깨있던 게 콘스케였던 거죠. 콘스케라는 애가 이제 등불을 켜고 이제 같이 이렇게 갑니다. 내는 그 가정부한테 가는데 그 가정부는 와주신 건 감사합니다만 그러면 아내분께 제가 너무 눈치가 보여서 그냥 돌아가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남자가 그런가? 그러면서 콘스케는 다시 등불을 켜도록 하지 이러고 또 켜가지고 또 다시 이제 아내한테 가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 사람을 혼자 저렇게 냅두다니 다시 가세요. 이래가지고 자 또 다시 등불을 켜도록 하지 이러고 등불을 켜고 이렇게 옮겨가는 그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에피소드입니다. 근데 콘스케가 약간 츠콤이어가지고 또 콘스케 등불을 켜라 이미 켜놨어요 이럴 줄 알았어요 이러면서 갑시다 이렇게 그런 느낌. 맞아. 그래가지고 그렇게 무한반복을 하다가 자 또 이렇게 갔다가 콘스케 이제 또 다시 가도록 하지 이러니까 지금은 등불을 안 켜도 되겠는데요? 왜? 이러니까 벌써 해가 뜨고 있거든요. 깔깔깔 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콘스케 초롱불이란 에피소드입니다. 요건 또 어떻게 또 현실이랑 이어지냐면 그 켄 있잖아요. 그 두목과 이 이야기꾼의 수장인 돈베이가 알고 보니까 옛날에 학교를 같이 다니면서 한 여자를 같이 좋아했던 경험이 있었던 겁니다. 코하루라는 여자였는데 켄이 돈베이에게 코하루에게 줄 편지를 좀 대신 전해달라라고 해가지고 돈베이가 코하루한테 갔는데 코하루는 저는 이 편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나는 사실 돈베이 당신을 좋아하기 때문이죠. 이래가지고 둘이 이렇게 러블러브 하고 있는 거를 뒤에서 켄이 발견을 해버리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근데 좀 여기 재밌는 부분이 이제 그 과거 회상으로 넘어갈 때 대역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돈베이랑 켄은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근데 이제 켄의 아역으로는 이제 류지가 아니지 켄의 아역은 토라지지. 토라지. 그리고 돈베이의 아역으로는 류지가 나와가지고 그 이상한 가발 같은 거 쓰고 하는데 코하루의 아역으로는 또 메구미가 나오는 거야. 이게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약간 좀 언짢은 상황 둘의 관계를 볼 수가 있는데 어느 날 동창회를 한다는 거예요. 동창회를 주도하는 개최하는 사람은 켄인 거고.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코하루를 볼 생각에 켄은 신나 있습니다. 켄은 몇 년 전에 이제 아내와 사별을 했거든요. 신났는데 근데 알고 보니 돈베이가 코하루랑 몰래 연락을 하고 있던 사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불륜이라고 하긴 뭐한데 뭐 호칭은 뭐 여자친구 이렇게 하는 게 약간 좀 여사친? 맞아. 여사친 같은 느낌? 근데 이거를 갑자기
토라지가한테 야, 너 일로 와봐. 내가 알려줄 게 있어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알려주는 거죠. 맞아. 근데 또 알고 보니까 이 코하루랑 사유리, 그러니까 돈베이 아내인 사유리도 서로 연락 주고 받는 사이였어. 그러니까 이게 뭘까? 그러다가 이제 이 서로 그 토라지가 중간에서 돈베이와 켄으로부터 이 코하루와 관련된 썰들을 각각에게 듣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각각의 이야기가 다 다른 거야. 돈베이는 켄의 편지를 자기가 줬다. 그리고 켄은 자기는 돈베이의 편지를 내가 대신 줬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말이 다른 거를 알고 그러니까 토라지가 이거다. 이거 콘스케 초롱불 그 자체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야기를 이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편지를 누가 쓴 건지 기억을 도대체 편지는 누가 썼어? 그래서 편지를 누가 쓴지 이제 아무도 모르고 있는 그러니까 세월이 오래돼서 네 그렇게 해서 그 계속 이 코하루를 이렇게 왔다 갔다 시켜요 또. 돈베이한테 갔다가 켄에게 갔다가 이렇게 그래가지고 나는 코하루랑 그렇게 만날 사이가 아니야 다시 돈베이에게 보내 이래가지고 또 콘스케가 되어버린 우리의 토라지는 또 중간에서 운전을 계속 하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켄이 토라지한테 시켜가지고 나 이제 그 녀석을 그 코하루를 만날 수 없으니까 저기 저 집에 돈베이네 집에다 데려다 줘라 이렇게 보스가 딱 하니까 데려다 주니까 막 사람들이 코하루짱 이러면서 막 와가지고 뭐 얘기를 하다가 근데 아무리 그래도 돈베이가 아무리 그래도 켄 혼자일 때 외로울 텐데 켄한테 보내줘라 해가지고 켄한테 보내주고 켄은 안돼 안 만날 거야 해가지고 약간 왔다 긴지로가 딱 나와가지고 이제 보니까 긴지로 뭐 나이 이렇게 컸구나 켄 아들이 이렇게 됐구나 했는데 아버지가 절대 만날 수 없다고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피곤한데 네가 운전해봐라. 긴지로도 합류하고 그리고 다음엔 류지도 합류하고 이렇게 3명의 콘스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라쿠고처럼 동이 터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알고 보니 켄의 편지를 줬던 게 맞았고 그 켄의 편지를 아직도 코하루가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다시 뭔가 둘이 이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네. 전반부는 약간 이런 식으로 어떤 이 인물 관계들을 좀 설명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뭔가 내용의 진전이 있다기보다는 인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좀 이렇게 에피소드적으로 설명을 해준 것 같고 이 와중에 약간 토라지는 라쿠고 실력이 점점 늘어가고 돈베이로부터 점점 인정을 받아가는 점점 사람들이 토라지 그러니까 그 라쿠고 이름으로서는 하야시한테 코토라 코토라의 팬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죠. 왜냐면 약간 그 느슨했던 라쿠고의 긴장감을 줬기 때문에 그 어떤 투박하고 야쿠자 같이 막 으르렁 하면서도 약간 실수도 많이 하고 그렇지만 뭔가 새로운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그 코토라의 어떤 라쿠고의 돈베이도 메구미도 뭐 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조금씩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켄과 돈베이 사이의 이야기, 그리고 류지의 이야기, 리사와 긴지로의 이야기, 또 돈타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섞여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어떤 실제로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같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끔 해주는 거. 되게 풍성하고 복잡해요. 맞아.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잘 섞어가지고 한 에피소드 안에서 하나의 완결성을 가진 이야기를 전개하면서도 되게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섞어서 들려주는 게 되게 매력적이었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고전 라쿠고를 할 때 돈베이가 막 라쿠고를 해. 근데 이제 객석에 토라지가 앉아요. 그리고 옆에 그 소박가게 아저씨가 또 같이 있어. 저 그 얘기잖아. 이러면서. 소박가게 아저씨가 항상 약간 객석에서 치코미를 걸어주는 거야. 예를 들면 뭐 지난번에 코토라가 이야기를 잘하다가 갑자기 전화벨이 울려서 사람들이 이게 뭐야 짜증나게 말이야 하고 다 사람들이 나갔어. 이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코토라가 이제 이야기를 시작할 때 다들 그리고 핸드폰 꺼주시는 건 다 조심해 주시죠 하니까 객석에서 이제 그 소박가게 아저씨가 너부터 잘해 임마 해가지고 머쓱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막 옆에서 얘기 같이 해주고 이러다가 토라지가 돈베이의 어떤 라쿠고 속에 빠져들게 돼요. 막 그런 표정이 클로즈업 되죠.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면 갑자기 기모노 유카타를 입고 있는 인물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에도 시대 배경으로 약간 재현하듯이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연출들을 되게 자주 활용하는데, 그래서 현대의 어떤 도쿄, 과거의 에도, 그리고 그 사이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그 역할을 맡았다가 다른 역할도 맡고 이런 멀티맨적인 요소, 그러니까 무대예술적인 요소인 거죠. 그래서 그 아내 역할을 어떤 경우에는 돈베이가 했다가 어떤 때는 점프테이 점프가 하기도 하고 애기 역할을 류지가 했다가 점프테이 점프가 하기도 하고 아내 역할을 메구미가 했다가 돈베이가 했다가 이런 식으로 상황에 맞춰서 아니면 그 라쿠고를 누가 하고 있느냐에 맞춰서 아니면 그 현실 상황에서 전개되는 이야기에 맞춰서 배역도 막 바뀌게 되고 이런 거를 되게 어떤 규칙을 딱 정해놓지 않고 유연하게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잘 가져다 쓰는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유연한 창의력 이런 것과 좀 제가 되게 추구하는 어떤 추구미에 가까워서 되게 좋았습니다. 이 전환이 너무 자연스럽고 재밌었고 난 그리고 그 소바 아저씨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 게 그 앞에 이제 돈베이가 옛날 고전 라쿠고를 하는데 뭐 이거는 뭐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면은 밑에서 소바 아저씨가 아 저거 만주코아의 얘기잖아 막 이렇게 하고 뭐 아 이거는 뭐 콘스케의 초롱불 얘기잖아 이렇게 하면서 그 자연스럽게 그 에도 시대로 넘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라쿠고를 잘 모르는 사람이 아 이거는 진짜 고전 라쿠고 얘기구나 라는 거를 이제 바로 알 수 있게끔 하는 그 중간 장치 역할도 하는 것 같아서 그러면서 더 설명을 굳이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거기 안에 이렇게 몰입이 될 수 있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어떤 느낌을 제가 또 어디서 받았나를 생각해보면 하이큐라는 배구 만화가 있어요. 애니메이션화도 됐고 한때 엄청 인기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인기가 많죠. 하이큐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배구가 그때까지만 해도 되게 재미없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배구 규칙도 너무 어렵고 근데 하이큐를 보면서 그 소바 아저씨처럼 그 이제 배구 경기가 진행되고 있으면은 그 관중석에 그 매니저랑 그리고 배구 좋아하는 동네 아저씨랑 와가지고 근데 아저씨 이건 왜 이렇게 하는 거야 하니까 아 그건 말이지 하면서 막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런 어떤 전개 방식으로 아 배구라는 거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규칙이 있구나 하면서 또 그 전체 스토리가 또 재밌으니까 왜냐면 초보 배구를 잘 모르는 애와 배구 천재 이 둘이 합을 맞춰가는 내용이 또 하이큐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구 스킬의 극한에 있으면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알면서도 배구에 서툰 어떤 선수가 이렇게 점점 그 새로운 기술들, 새로운 전술들이 익혀가는 걸 통해서 이 배구라는 스포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다가가게 만들어주거든요. 이것처럼 이 라쿠고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야쿠자가 라쿠고를 한다고? 그게 뭔데? 정말 재미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만주코아이고 뭐 그 세계의 서양문이고 이런 이야기들이 뭐 이렇게 그 부채를 똑똑똑 부채로 이게 바닥을 툭툭 치면서 노크하는 소리를 낸다던가 아니면 부채로 막 해가지고 담배 피는 연기를 한다던가 이런 것도 막 보여주고 이러면서 아 라쿠고라고 하는 어떤 그 장르는 이런 작품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서 이 이야기가 재밌는 거 플러스 라쿠고라고 하는 고전 라쿠고 그 자체도 되게 재밌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고 싶다. 라쿠고를 직접 한번 보고 싶다. 근데 볼 수가 없죠. 일본어를 못하니까. 하지만 뭐 그런 욕심도 좀 생기고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에도 약간 비슷한 장르가 있지 않았을까. 정년이 같은 느낌이지 않을까? 정년이를 안 봤어요. 그 여성 국극을 또 그렇게 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저도 보진 않았는데 약간 국극도 우리가 이거 옛날 거 잘 모르는 거 막 이러다가 요즘에 그 정년이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국극 이거 되게 멋있고 재밌는 거구나라고 사람들이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이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또 대학교 때 봉산탈춤에 대한 수업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 전까지는 정말 재미없고 정말 지루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그 사람이 왜 나와가지고 왜 저러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되게 재밌게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그 장르 특성상 굉장히 길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지루함은 이제 우리 쇼츠에 절여진 현대인으로서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이 좀 콤팩트하게 좀 가져가면 되게 재밌는 포인트들이 아직도 많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최근 이날치가 되게 흥했던 시절이 있잖아요. 봄 내려온다라든지 우리 그 판소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지만 단점도 명확하잖아요. 이게 길고 길다 그리고 되게 정적이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어레인지한 게 이날치의 음악들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라쿠고 같은 것도 타이거 앤 드래곤을 통해서 조금 어레인지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때 마침 일본에서 라쿠고 붐이 불었었대요. 그런 것도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이게 라쿠고가 에도 시대에 발달한 장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느낌이 서양의 로맨스 같은 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장르가 사실은 마땅히 없었다. 왜냐하면 도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있었어요. 분명히 뭔가 있었죠. 판소리도 있었고 전기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귀족층으로 가면은 뭐 이런저런 시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 대중문화라고 말할 만한 대중이 발생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대중문화 자체가 없었죠. 근데 일본에는 그 에도가 되게 독특한 공간이잖아요. 혹시 아시나요? 그러니까 에도 시대 때는 에도 막부가 있었는데 이 지방에 이제 힘이 센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 통제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한 거구나. 무조건 그 지방 지주 그 뭐지 영주 그래 영주 맞아. 영주의 아들이 와 있거나 영주 본인이거나 그래서 1년은 영주 본인이 거기 살고 1년은 뭐 그 볼모같이 한 명이 살고 이런 식으로 약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지방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문화를 즐기고 이렇게 나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지방 것이 들어와서 섞이고 이런 과정들이 자연스럽게 있으면서 그 도시가 탄생하고 거기 통해서 대중문화가 좀 발달을 했던 그런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에도 시대 때 발달했던 라쿠고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비교적 가까운 어떤 시절에 있었던 거고 에도가 도쿄가 되면서까지 그 약간 도시가 이렇게 점점 이어지면서 라쿠고도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지면서 한편으로는 이게 그 여기 에피소드에도 등장하지만 고전 라쿠고가 중요하다 외치는 사람과 사람도 우리 대중예술인데 사람들한테 다가가야지라고 외치는 사람 이 두 세력 간의 어떤 갈등 속에서 라쿠고가 좀 변해 오는 거죠. 사사한다는 표현처럼 계속 전에 똑같은 걸 전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점점 변형돼 가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 라쿠고라는 게 현대까지 이 재미를 놓치지 않고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다는 점이 조금 재밌고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많이 끊겼잖아요. 판소리도 원래는 이만큼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 이제 남아에 전승되고 있는 건 이만큼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창작 판소리 같은 게 분명히 있지만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지는 못하고 있죠. 그런 걸 보면은 이런 어떤 문화적인 그 축적이 좀 잘 돼 있는 나라와 이게 이렇게 분절되어 있는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특성 같은 게 좀 생각나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 또 좀 재밌었습니다. 저는 그게 전 돈베이가 고루하지 않은 캐릭터라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그 우리나라 클리셰 같은 거 있잖아요. 좀 이렇게 옛날 거를 해야 된다 하면은 되게 가부장적이고 좀 되게 스트릭트하고 그런데 돈베이는 너무 사람이 다정하고 약간 이렇게 환대의 느낌을 받았어요. 이렇게 새로운 맞아요. 사람이 와도 이렇게 환대해주고 사람들 하나하나 이제 가족들 소개시켜주고 오는 사람 안 맞고 하지만 쉽게 가게 두지 않아요. 아, 그쵸. 그것도 맞는데, 그러면 새로운 사람 혹은 새로운 그런 바람을 이렇게 거부하거나 안 좋게 보지 않고,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환대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더 긍정적인 그런 시선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끔 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맞아요. 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토라지 같은 경우에는 그 하시야테 가문에서 같이 자면서 가족처럼 지내고 이제 사유리짱을 엄마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 야스오라고 하는 배신자가 이제 막 묶어놓고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외친 것도 엄마라고 외쳐요.
그러면서 류지한테 말하죠. 사실은 내가 말한 엄마가 우리 엄마가 아니라 니네 엄마였는데 미안하다 했더니 뭐 어때? 이러고 그 류지가 어느 날 돌아온다고 할 때도 돈베이한테 그럼 제가 나가겠습니다. 원래 저는 야쿠자였고 류지가 이 집 아들이잖아요 하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넌 이미 우리 집 가족인데 그딴 소리 하면 안 되지 막 이러면서 약간 받아들여주는 그런 점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진짜 일본 사회가 이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작품 속에서는 이 야쿠자라고 하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메구미 같은 존재라든지 류지라고 같은 존재라든지 다 어떤 정석적인 루트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일본 사회가 그래요. 딱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취직을 해서 그 회사에서 쭉 일하는 문화가 되게 오랫동안 발달돼 있었고 뭐 최근에는 조금 이제 고용이 불안정화되면서 바뀌었지만 되게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딱딱하고 경직된 문화인데 한편으로는 이 그 하나의 설로 밖에 이탈한 사람들, 탈선한 사람들을 포용하는 그런 서사들이 대중문화에서는 되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야쿠자라고 하는 존재 그리고 뭐 잘 안 되는 가게 주인과 점원 뭐 그리고 그 인기 없는 뭐 연예인 뭐 이런 사람들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한 집안에 받아들여주는 포용하는 그런 존재들까지 우리 사회 안에 이렇게 같이 섞어가지고 인정해주는 그런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되게 신기하면서 한편 실제 일본 사회와 또 괴리가 있을까 없을까 일본인들은 그런 걸 느낄까 안 느낄까 이런 게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타이거 앤 드래곤 전반부 이야기를 좀 해보면서 저희가 이 타이거 앤 드래곤을 왜 좋아했는지 그리고 어떤 매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 후반부 이야기를 하면서 이 결말까지 나아가면서 또 여러분들과 다 또 이제 재미있는 라쿠고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오늘은 그럼 일단 여기서 마무리 해보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망망대해를 떠돌아다니는 여러분들께 유리병 편지를 던질게. 다음 시간에 즐거운 라쿠고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